이번에는 수능 특강 문학 84쪽 현대시 2번 같이 보겠습니다. 3번 보기 먼저 같이 볼게요. 자, 1920, 30년대 모더니즘 시는 감각에 대한 지향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자, 모더니즘 하면 요 감각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학적 언어로 낭만적 경향을 표현하거나 사상성을 앞세운, 자,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사람들을 이렇게 좀 설득하려고 했던 이전의 시들과는 구별되었다. 대표적인 시인은 정지용과 김광균, 우리 작품 나온 시인들입니다. 가 작품 정지용, 나 작품 김광균. 요 바로 뒤에 나오는 그 현대시 3번의 김기림 시인도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감각적 이미지, 참신한 비유, 그림을 그리는 듯한 회화적인 한 폭의 그림 같은 시를 활용해서 감정이나 풍경을 표현함으로써 자신들의 개성을 드러냈다. 가는 강화도의 교원으로 발령난 너를 생각하면, 자, 요 귀여운 따옴표 나오면 항상 같이 체크. 이미지나 이국적 시어로 표현함으로써 정중의 모더니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이미지라는 거는 앞에서 말한 감각적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는 근대 도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요게 이제 대상이 되는 거다, 그지? 도시 문명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뭐 근대 도시나 도시 문명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그죠? 시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삭막한 도시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감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에서 현대인의 감정을 김광균의 모더니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작품을 모더니즘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모더니즘 시에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표현 방법들을 사용하는지를 3번 보기 박스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적용해서 작품 살펴보겠습니다. 가 작품은 정중의 5월 소식. 정지용이라는 시인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이 5월 소식은 좀 낯선 작품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의 낯선 작품은 좀 유심히 봐놓을 필요가 있죠. 연계라는 개념에서. 자, 요거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 그 수능 특강 교재는 이 답지를 좀 활용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했었는데, 요 정답가 해설 27쪽에 보면 이 작품의 창작 배경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발표할 당시가 1927년, 하나 적어놓을까? 1927년 6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1927년 5월 경도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거를 보고 아, 일본 유학 시절에 적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작품 해제가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해제 같은 거를 한 번씩 꼭 확인하시고 창작 배경이라든지 이 작품에 대한 설명 같은 거를 그때그때 좀 봐놓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의 그 주제를 형상화하는 좀 감각적인 부분들, 거기에 조금 초점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보기에서 이 가 작품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다. 그지? 화자가 너라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다.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 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자, 첫 줄부터 이 정서를 얘기하죠. 그립지 않니? 이 그리움에 대해서.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자, 꿈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추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파랑새 소식을 전해준다는 그냥 새도 아니고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자, 시각화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네가 남기고 간 아까 이 너라는 대상이 중요하다 했잖아. 그지? 기억만이
소곤소곤거리는. 자, 기억도 마찬가지. 기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소곤소곤거린다라고 표현해서 의인화하고 청각적 이미지로 드러낸 겁니다. 모처럼만에 날아온 소식에, 자, 아까 5월 소식이었잖아. 그래서 요 소식이 뭐 편지나 뭐 어떤 거든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던 이 너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려. 가여운 글자마다 가엽다는 거는 이 뭐 대상에 대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먼 황해가 남실거리나니. 아까 어디에 교원으로 갔다 그랬어? 강화도에 교원으로 발령이 났다. 선생님으로 가 있으니까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래야 되나? 이 거리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남실거리나니. 자기 마음이 울렁울렁 남실남실. 나는 갈매기 같은, 자, 이 나라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고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자, 나의 마음이 이제 향하는 거야. 너를 향해서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운 마음, 이거를 형상화해서 이제 정서를 강조하는 것. 이 그리운 마음을 형상화해서 강조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이 점점점점점점 이 양쪽에 이 표시가 뭔가 물살을 쫙 가르고 가는 모습 같지 않나? 그래서 약간 시각적으로 효과를 주기 위한 요 점 표시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거 모더니즘이라는 관점에서 보라고 했으니까 시각적인 요소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쾌활한 5월 넥타이가 내처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 자, 넥타이가 이 화자가 메고 있는 넥타이가 쫙 이렇게 휘날리는 거야. 마치 그 배의 돛처럼.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외다른 섬, 여기가 이제 그 너가 있는 곳이겠지. 로맨틱을 찾아갈까? 로맨틱, 낭만을 찾아갈까나. 그래서 뭔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운 대상인 너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일본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간 쬐끄만 이 페스탈로치야. 너무 귀여운가 봐. 페스탈로치는 유명한 교육자 이름입니다. 이 깨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로맨틱이라든지 페스탈로치 이런 말들, 이국적인 단어들을 이용하지. 외래어나 외국어 같은 이국적인 느낌 사용해서 요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것. 날마다 밤마다 섬 둘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리 우는 오르간 소리. 그러면 요 오르간 소리라는 거는 이 그리운 대상에게서 들려왔으면 하는 그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운 대상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면 뭐 파도 소리를 형상화한 거, 지금 이 풍랑 뭐 이런 바다를 건너가는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파도 소리를 비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소리가 그 진짜 오르간 소리처럼 들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결국은 그리움이죠. 이 너라는 대상으로부터 뭔가 소식을 듣고 싶은, 거기서 들려왔으면 좋겠는 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문제는 한꺼번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나 작품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김광균의 너무나 대표적인 작품 와사등. 이 제목에 와사등에 밑에 주석도 달려 있는데 석탄가스를 도관에 흐르게 하여 불을 켜는 등, 가스등이에요. 가스등. 거리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 등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게. 차단한. 자, 이거는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만 특별히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 시 속에서 문법적으로 어긋나거나 없는 단어를 허용해 주는 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 시적 허용이
제법 나와요. 자, 차단하는 뭐 차가운, 차디찬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적 허용으로.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그냥 하늘 아니고 빈 하늘에 걸려있다. 텅 비어있는 마음, 뭔가 허전한 마음 이런 걸 형성한 거야. 내 홀로 어딜 가라는 그냥 신호 아니고 슬픈 신호입니다. 어딜 가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야. 방향을 잃어버린. 도시 문명, 근대 도시 문명 속에서의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러면 이 등불이라는 거, 이 등불, 와사등이라는 거는 전부 다 이 도시 문명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도시 문명이 화자를 힘들게 하고 있지. 지금 슬프고 고독하고 혼자, 비인 뭐 이런 말들을 봤을 때 화자의 고독, 비애를 보여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긴 여름 해가, 자, 요거 계절적 배경 되겠다. 시간적 배경 되죠. 황망이 날개를 접고, 그러면 해가 날개를 접었다라는 거니까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해는 날개가 없어요. 사람도 날개가 없지, 근데. 그래서 그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활류가 사용되었습니다.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자, 요거는 이 도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 같은 묘석. 그래서 뭔가 좀 죽어있고 차갑고 이런 이미지랑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찬란한 야경, 이제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지. 근데 무성한 잡초인 것처럼 헝클어진 채. 뭔가 막 정돈, 좀 무질서한 그런 공간의 느낌. 사념, 생각하는 벙어리가 되어 입을 다물다. 자, 여기 이러한 도시의 모습에서 입을 다물다. 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거나 소통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통이 오히려 단절된 모습.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어둠은 눈에 보이는 건데 그게 피부의 바깥에 스몄다 이랬어. 그러면 이 시각을 촉각으로 나타낸 거니까 이건 역시 뭐다? 공감각적 이미지.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그러면 이 아우성 소리는 이 군중들의 도시의 소리야. 까닭도 없이 눈물겹구나.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도시 문명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뭔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허전하고 고독하고 사람들 막 아우성 소리가 들려도 그게 막 이제 정겹게 들리는 게 아니고 눈물겹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해. 여기도 또 나오잖아. 공허한 군중이 있지만 공허해. 행렬에 섞여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는 형체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무거운 비애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 고전시가 할 때도 한번 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관념을 마치 무게가 느껴지는 것처럼.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이 그림자는 자기 그림자겠지. 화자의 분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근데 이거 아까 앞에서 봤던 부분이잖아, 그지?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일 앞부분하고 이 마지막 부분을 뭔가 우리가 아는 그 수미상관이긴 한데 조금 형태가 다른 변형된 수미상관으로 볼 수 있다. 그래도 뭐 수미상관하고 효과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인의 고독, 불안, 이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뭐 다 보면 1번 가는 나와 달리 배경 묘사를 통해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 가에서 배경 묘사 나오죠. 나에서도 배경 묘사 나와요. 그러면 이 나와 달리라는 말이 틀렸구만. 자, 이번에 가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뭐 기억만이 소곤거리는구나. 뭐 이건 있지만 그게 기억이 자연물은 아니다, 그지? 그 다음에 나에도 자연물 의인화는 없죠.
3번 나는 가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공간의 이동이 없어요. 그리고 시적 분위기가 변하지도 않고 가와 달리 가에서도 공간 이동은 없고 분위기도 바뀌지 않습니다. 4번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자, 가에서 그립지 아니한가? 나에서 슬픈 신우냐? 뭐 이런 거. 여기서 화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모든 표현법은 정서 강조, 주제 강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5번은 가와 나는 모두 시의 처음과 끝에 유사한 시구를. 이거는 변형된 수미 상관할까요? 나에는 있었는데 가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그지? A는 B와 달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반영. 그렇지. 너 다시 봤으면 좋겠다. 이 그리운 대상에 대한. 그치. B는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지금 이 도시의 비애, 도시의 고독이지.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3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 자, 한번 쭉 볼게. 1번. 가에서 순풍이 되어 외다른 섬 로맨틱을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 속 이미지와 이국적 시어를 통해 아까 여러 가지 표현법 중에 이런 것들이다, 그지? 대상에게 다가가고 싶은 화자의 정서, 그치? 그리움, 만나고 싶음. 2번, 나에서 늘어선 고층 신호기는 도시 문명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소재로 도시의 삶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고적한, 외롭고 적막한 정서. 맞죠? 3번, 가에서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 거리는 것과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길게 느린 그림자는 감각적 이미지를 강조. 그치? 시각적인 것도 있고 청각적인 것도 있고. 맞아요. 4번, 가에서 꿈이 파랑새가 되어오거나 섬둘레가 풍랑에 씹히는 것과 나에서 어디서 그린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는 이 회화적이라는 게 아까 그림 그리는 듯한 한 폭의 그림 같은 느낌이거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일단 이 어디서 그린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는 이 하나의 그림처럼 느껴지는 회화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단 뒤에서 틀렸어. 됐나요? 이게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냥 읽었으면 좀 자연스럽게 그냥 쭉 맞나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요 어디서 그린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이거는 그림처럼 와닿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뭐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뭐 이런 거였으면 이제 회화적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요거는 회화적 이미지로 볼 수 없다.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5번도 보면 뭐 페스탈로치 뭐 이 깨꼬리 같은 선생님아 하는 거는 강화도의 교연으로 발령난 이에 대한 정다움과 애정을 그치 막 귀여워하는 거니까. 나에서 창백한 묘석과 무성한 잡초는 이 근대 도시의 풍경을 얘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모더니즘 시의 특징을 조금 머릿속에 기억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감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회화적인 이미지, 이것도 결국 감각적 이미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표현법으로 이미지, 이렇게 감각적 이미지 이렇게 생각을 해놔도 좋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